안녕하세요. 그림형법의 김 선생입니다. 자, 제가 그림형법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형법이란 그림을 이용해서 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부법을 말합니다. 자, 앞으로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형법 첫 시간으로 동기설 폐지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기설 폐지와 관련된 판례는 앞으로 있을 시험에 꼭 출제될 내용이라 첫 번째 영상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동기설 폐지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형법을 배우는 게 그림 형법인데, 자, 이 그림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아마 동기설 폐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먼저 강의에 등장하는 그림들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등장 그림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시간에 나오는 그림들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형법에서 나오는 책 모양의 그림은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을 의미하고, 자, 이것도 책 모양이죠. 그런데 맏형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을 의미합니다. 자, 원래는 형벌 형자를 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림형법에서 나오는 모든 한자는 가장 쉬운 한자에서 음만을 빌려왔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으로 가장 쉬운 한자를 사용해야 빨리 읽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형법을 의미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의미합니다. 자, 소의 머리가 그려져 있는데 소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자, 이거는 도로교통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유효기간을 나타내고, 자, 호랑이의 머리인데 호랑이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은행의 씨앗인데 은행의 행자를 따서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라면의 면이죠. 그래서 면자를 따서 면소 판결. 자, 그리고 이거는 총을 들고 있는 형사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형사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눈의 그림인데 눈은 관점을 의미하고요. 자, 이거는 똥 모양의 그림인데 이건 변. 그래서 변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곤장으로 때리는 듯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처벌을 의미하고, 자, 이거는 위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소구표 금지를 나타내고, 자, 반대로 이거는 추구표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 그림들을 다 살펴봤는데, 자, 잠깐 스탑 버튼을 눌러 주시고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기설 폐지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설과 관련된 것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죠. 자, 그리고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형법 1조 1항과 1조 2항이 문제가 되는데, 자, 먼저 1조 1항을 보면, 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자, 이게 1조 1항인데, 자, 이건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신법의 소구표를 부인하고, 자,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시법주의, 신법의 소구표 금지, 국법의 추구표 인정. 자, 이건 다 1조 1항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1조 1항은 법률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자, 이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자,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던 것이 자, 재판 시에는 범죄가 된 경우나 자, 행위 당시에는 형이 가볍던 것이 자, 재판 시에는 형이 무겁게 변경된 경우. 자, 이렇게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이 신법을 적용하지 말고 자, 행위자에게 유리한 행위시법, 즉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1조 1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 1조 1항이 원칙 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법률이 이렇게 항상 행위자에게 불리하게만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자, 반대로 자, 행위 당시에는 범죄이던 것이 자,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또는 행위 당시에는 형이 무겁던 것이 또 재판시법에는 이렇게 가볍게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 자, 이때는 자, 가볍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겠죠. 자, 따라서 이럴 때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예외 조항인 1조 2항입니다. 자, 1조 2항의 조문을 보면 자,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자,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자, 이게 1조 2항인데 이 1조 2항은 자,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죠. 자, 따라서 이때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하자는 재판시법 주의이고 그리고 신법의 소구표 인정, 구법의 추구표 부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자,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에 의해서 자, 면소 판결을 해야 하고 또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는 자, 신법을 적용하게 되죠. 자, 이게 1조 2항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판례는 자, 이렇게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도 자, 무조건 신법을 적용했던 것이 아니죠. 자, 판례는 자, 법률 변경의 동기를 따집니다. 자, 그래서 법률 변경의 동기에 따라서 변경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경우에는 이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또 법률 변경의 동기가 반성적 고려인 경우 자, 이때는 면소 판결을 하거나 자, 신법을 적용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판례의 동기설인데 자, 이 동기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이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자, 신법에 따른다. 자, 1조 2항을 말하죠. 자, 그리고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자, 1조 2항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자, 법률을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자,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 구법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자, 이렇게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자,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보면, 자, 형벌법규 그 자체가 변경된 경우. 자, 예를 들면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이렇게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거나, 또는 이 법규로부터 자, 위임을 받은 자, 하위법령의 변경. 자, 이로 인해서 자,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자,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되는 것인지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이 변경된 경우, 자, 기존 판례는 법률의 변경의 동기를 따졌죠. 자,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해 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는 자, 이런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를 고르지 않고, 자, 원칙적으로 무조건 자, 신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불형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 이러한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 자, 형벌법규가 허위 병령이 아닌 고시 등 규정에 위임을 한 경우, 자, 이럴 때도 자,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자,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2항과 자,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자, 이렇게 고시 등 규정에 위임한 경우에도 자, 이게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자, 신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거나, 자, 이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 그리고 고시 등 규정에 위임한 경우, 자,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자,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 무조건 신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자,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자, 이번에는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형벌법규로부터 위임이 없는 다른 법령의 변경인 경우, 자, 이게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에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법규로부터 위임이 없는 다른 법률이 변경된 경우, 자, 이때 신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자, 이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인 경우, 자, 이때는 신법이 적용되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이때는 국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논점을 살펴봤고, 자, 이제 마지막 논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 자, 이것은 협의의 한시법을 말하죠. 자, 예를 들면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같은 겁니다. 자,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은 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률이죠. 자, 그래서 자,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자, 5인 이상 집합하지 마라 라고 자,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걸 위반해서 자,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적발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 갑이 재판을 받는 사이에,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자, 이때 이 갑을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률의 경우, 자, 이걸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국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례 변경을 다 살펴봤는데, 자,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은 자, 음주운전 전과 등 자, 다수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번에는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접박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행위할 당시 자,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 자,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이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 등으로 보고 자, 이 갑을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로 기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의 법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이 조항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 재판을 받는 사이에 자, 도로교통법이 자, 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등으로 보게 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자, 이 규정에 의한다면 이제 갑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것이 되죠.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고 자전거 등을 운전하게 되면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어쨌든 판례의 사실관계가 이런데 자, 이건 여기서 어디에 속하는 경우인가요? 자, 이건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경우죠. 자, 도로교통법 자체가 변경된 경우니까 자, 이건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경우로서 자, 이때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신법이 적용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갑은 자, 신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볍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다 살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다른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은 법무사입니다. 자, 그리고 갑은 자, 개인 파산, 회생 사건과 관련된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는데 이 갑이 행위할 당시에는 이때 법무사법을 보게 되면 법무사는 자, 개인 파산 회생 사건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법무사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자, 이때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있는데 자, 갑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사이에 자, 법무사법이 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무사도 개인 파산 회생 사건을 자, 이렇게 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이 행위할 당시에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되던 행위가 자,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자, 이제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변경되었죠.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건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죠. 자, 이건 변호사법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자, 법무사법의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니까 자, 이건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런 경우 자, 이게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자, 이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신법이 적용되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자, 판례는 이걸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고 해서 자, 국법을 적용해서 처벌한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기설 폐지와 관련된 판례를 다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선거와 관련된 형법 조항은 1조 1항과 2항인데, 자, 특히 2항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기존 판례는 이렇게 법률에 변경되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법률이 변경되게 된 동기를 따져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해 왔다. 자, 그런데 판례가 변경되면서 자,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이나 이러한 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 그리고 고시 등 규정에 의임하여 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자, 이때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자,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자, 이때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자, 그리고 자, 이와 관련된 판례로서 자, 법무사법이 개정된 사건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 자,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로 보지 않아서 국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자, 마지막으로 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의 경우, 자, 이건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화면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캡처해 두고 시간 나는 대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자,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형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주위에도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